네, 기업의 총수, 사업 이야기를 짚어보는 이 코너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요건 올려주셔야 이재용의 됩니다. 속도전. 네, 자, 이재용의 속도전입니다. 자, 이 코너 보신 것처럼 이재용 속도전인데요. 삼성이 이제 하나하나 인수를 좀 시작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들면서 동시에 이재용 회장이 속도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꼭 인사를 잃어버릴 뻔해요. 이렇게 주제를 말하다 보면은. 자, 대표님. 네. 이게 거의 10년에 가까운 사법 족쇄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재용 회장이. 근데 네. 이제 풀리자마자 사실 바로 M&A가 나올 거야 해서 기다렸는데 없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데 이재용 회장 이제 마음을 먹기 시작한 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해석이 됩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네. TV 프로그램 중에서 그 오은영 박사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네. 히트한 네. 그 프로그램 있지 이왕 않습니까? 박사 채널A이시니까 금쪽이가 어떨까요? 아, 그쪽이 좋습니다. 네. 그 삼성 네. 그리고 이재 회장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삼성에 대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못 가고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네. 악재라고 해야 할까요? 부담 요인으로 그렇죠. 얘기를 했던 게 세 네.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업황이었고요. 네. 업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3년 주기로의 업황이 좋아지고 나빠짐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업황의 부분은 삼성 자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삼성의 그 반도체 부분의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네. 해외로 빠져나가고 하이닉스로 빠져나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지난 말, 올 초에 조직 개편을 했지 않습니까? 네. DS 부분의 부사장과 또 AI 부분의 부사장 새롭게 교체를 네. 하면서 그렇죠. 혁신을 가져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더십 부재였습니다. 이게 가장 컸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크죠. 네. 네. 어찌 보면 시장 내에서 회자되는 것들 우유부단하다, 결단력이 없다 이런 내용에서의 그렇죠.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많이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특생. 네. 독해졌다 이재용 뭐 이런 거. 그런 전반의 면들을 봐서는 저는 삼성이 변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표현되는 것은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삼성 자체적인 평가에 네.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오,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어떤 기업들을 품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자, 삼성에서 M&A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비단 올해 작년이 아니고요. 네. 재작년 말쯤에 삼성에서 비전 제시를 하면서 200조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었죠. 맞습니다. 100조는 반도체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었고요. 네. 50조는 바이오 산업에 투자한다고 했었고요. 나머지 50조는 IT 쪽에서 AI와 로봇에 네. 투자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지금 진행 단계 흐름들이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공조 회사 인수 그렇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플렉트 그룹 독일의. 이제 삼성이 여러분들 많은 기억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M&A라든가 빅딜이라든가 네. 이런 형태의 기업 쇄신을 했을 때의 주가 상황, 이후의 주가 상황을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과거 상황을 한번 되돌려 볼게요. 삼성이 가장 큰 M&A 인수합병, 그러니까 빅딜을 추진했던 게 2008년도거든요. 네, 그렇죠. 이때 이제 삼성의 목표가 1등 기업에 주력하겠다. 1등에 주력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1등이 아닌 기업이었던 뭐 테크윤이라든가 네. 삼성종합화학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회사들을 한화, 롯데 인수시켰죠. 네. 그러면서 한화 롯데는 이 기업들을 잘 키워서 지금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렇죠. 발전시켰고요. 네, 네.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케미칼로 발전시켰습니다. 잘 네. 키웠던 거죠. 그리고 삼성은 여기에 대해서 반도체와 바이오 부분에 대해서 집중화시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고 나쁘지 않은 딜이었어요. 네. 굉장히 시장 내에서는 이 빅딜을 계기로 해서 양사가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시장도 더 품을 수 있는 시장도 넓어지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진화하고 발전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그 지난 이제 삼성에서 하만 네. 오디오 사업부를 이제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비전은 이제 전장 사업을 우리가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도로의 M&A 네. 약 9조 원 정도의 딜을 시켰습니다. 네. 이후에 전장 부분에 지금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시키고 맞아요. 있죠. 네, 네. 아직은 뭐 크게 숫자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겠으나
계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네. 삼성의 어떤 하나의 주축으로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공조사업부를 인수한 부분은 삼성이 AI 산업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과정에서의 내용이 아닐까라고 네. 이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의 변화와 혁신과 어떤 그 바뀌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 그 인수합병이 네, 네. 상당한 요인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공조 시장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대질문해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엔비디아 하면 AI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사업 규모가 2030년에는 뭐 그 우리 돈으로 해서 한 200~300조 규모로 네. 발전이 된다라고 해요. 지금 한 600조 정도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한 2배 조금 안 되게 발전한다고 그러죠. 네. 공조 시장 규모는 네. 지금 규모가 그 AI 반도체 시장만큼의 수준은 아니겠으나 지금 한 60조 시장이고요. 한 2030년에는 한 130조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AI 반도체가 확장되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고 산업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데이터 센터의 유지 관리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조를 알아가기 위해서 네, 네. 우리가 이제 공조를 아는 것은 흔히 닥트나 에어컨의 이제 실외기 그렇죠. 정도를 냉방. 네, 네. 많이 알고 있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서의 비용 부분에서 이 발열을 잡는 공조 시스템에 대한 비용이 한 40%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굉장하죠. 네, 그렇네요. 전기 부분에 대한 요금과 거의 맞먹을 만큼의 수준의 비용 발생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공조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뭐 상당히 그 누구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조 회사 인수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긍정으로의 요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그 반도체나 AI 그 기술에 비해서 중앙 공조 기술력은 조금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단숨에 확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겠네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확장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공조 시스템 또는 뭐 데이터 센터의 발열 문제가 발생되면서 삼성공조의 주가가 상당 부분 시장 내에서 그렇죠. 주목받는 네, 현상들을 보여줬지 네, 않습니까? 삼성이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삼성공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데이터 센터의 공조 시스템을 좀 더 도약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 네.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을 평가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의 삼성을 해석합니다. 네. 뭐 관리의 삼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하는데 제가 삼성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하나의 단어를 딱 꼬집어서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베스트 팔로워라고 저는 말요. 생각합니다. 삼성이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모든 산업의 부분들은 네. 1등보다는 1등 뒤를 바로 추격해 가는 2등의 구조로의 수익을 창출해 가거든요. 네. 휴대폰 사업부도 마찬가지로 애플 다음을 바로 추격하는 2등의 위치에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1위이지만 네. 전반의 반도체 사업부에 대해서는 2등으로서의 진행을 시키는 상황의 흐름입니다. 이번에 인수한 공조 회사 같은 경우에도 유럽 내에서는 뭐 굉장히 큰 그렇죠. 예, 100년 정도 다 된 오래된 기업이고요. 오래된 기업이고 유럽 내에서는 괄목할 만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지만 글로벌리 판단해 보게 되면 일본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요. 규모적 측면에서는 중국 기업, 아니 중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쵸, 예.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일본 기업들이 공조 시장을 이제 꽉 잡고 있고 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그 다음으로 그렇구나. 잡고 있습니다. 네, 이 인수한 기업은 10위권 바뀌거든요. 근데 삼성은 유럽의 회사를 인수를 해서 이걸 키우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삼성의 인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이게 한 10개 정도 데이터 센터를 짓는 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도 샘 올트먼이 와가지고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 해서 네. 이 합류를 위한 전초전, 그러니까 깔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합류를 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번 인수가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 대표님도 부분도 뭐 동의하죠.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는 부분이고 그게 궁극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 필요 충분 조건이라기보다는 과정의 하나 방법의 일 수도 일환이라고 있잖아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스타게이트 그 프로젝트 자체가 사실 나쁜 것도 아니고. 네, 그럼요. 그러면은 아까도 이제 사업 확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번에 인수가 이제 어쨌든 오디오 부분도 있고 네. 이 공조 기업도 있는데 네.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모을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다고까지 해석해도 되나요? 제가 앞서 네. 그 공조시장에 대한 규모를 60조에서 120조 120조. 수준으로 네. 확장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당연하게 그 데이터 센터의 확장 규모에 대비해서 네. 공조시장도 같이 커 나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처에 대한 발굴 네. 과정도 같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대표님 보셨을 때 이재용 회장의 네. 사업 스타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시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재용 회장을 뭐 감히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네. 된다면 선대 이건희 회장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쵸. 아무래도 더 그렇죠. 네.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했을 나이가 한 41 중반이었습니다. 한 87년도 네. 정도였거든요. 네.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게 한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선대 회장께서 병원으로 이제 병원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 나이를 가감해 보면 비슷한 나이대 회장직에 취임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취임했을 당시 삼성전자 시총 순위는 네. 그 당시에 포항제철이 시총 1위였고요. 삼성전자는 한 12, 13, 14 이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은 시총 1위죠. 네.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비교 대상군에서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회장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렉산더 대왕을 평가를 할 때 네. 아버지가 주변국에 대해서 다 정복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눈도를 돌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쵸.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버지가 이미 반도체 시장과 국내 산업에 있어서 1위를 찍어놨기 그쵸. 때문에 본인의 역할이 남들이 보여질 때는 다소 위축되어진 상황으로의 보여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또 상황상. 그렇죠.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자체가 비단 이제 우리 공조 회사 인수뿐만이 아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우리 국한되어서 삼성전자만을 놓고 보는 게 네.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사업의 다각화와 사업의 확장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판단해 보게 되면 저는 선대 회장 대비해서 그렇게 뒤처질 만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 그래요. 약간 성향이 다르다라고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유연한 스타일과 강한 리더십의 스타일. 요 성향 대비로의 판단이 된다고 오히려 볼수 또 있죠. 이렇게 막 강력한 아버지 밑에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좀 온순해 보이지만 외유내강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될까요? 우리 조 기자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죠. 너무 외유 좋게. 내강. 네, 그런 저는 식으로. 그 네. 흐름이 맞지 않겠나. 왜냐면 아버지가 무서웠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보면 항상 총수들의 능력을 이제 평가할 땐 사업도 있지만 네. 위기 때를 어떻게 넘겼냐가 가장 큰 그 역사적으로 남는 일들인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삼성 그 선대회장 이건희 선대회장 보면은 유명한 사건이 많잖아요. 프랑크푸르트 선언 네. 그리고 그 애니콜 화형식 뭐 아, 유명하잖아요. 그거 네네. 다 태워버리고 네네네, 새로 있었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그렇죠. 프랑크푸르트 선언도 사실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빼라.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그냥 리스타트 네. 다 없애고 다시 해 네. 이런 거였고 이재용은 봤을 때 이재용 회장을 봤을 때는 이제 지난번에 연초에 했던 사직생 네. 그런 경우를 보면 아 이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독해졌다라고 보면서도 네. 아 아버지와 이게 결국은 닮는 게 있구나 그렇죠. 이런 평도 또 있었잖아요. 배운다라는 프랑스 네. 선언 이제 이건희 회장의 내용을 이번에 그 3월에 발표된 사직생 네. 굉장했습니다. 저는 이 사직생의 메시지를 보고 다 그렇게 변화했구나. 이재용 회장이 막 이랬잖아요. 변화했구나.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보통 밈으로 많이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대답 없으시고 네. 웃으시고 그렇죠. 아니 사진에 이거 아 있지 이거 않습니까?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격화시켜서 모든 걸 좀 희화시킨 내용에서의 네네. 내용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치권에서의 그 민주당 후보를 네.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시하고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아, 그 부분이죠. 부분 또 그렇게 보세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사직생도 그렇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M&A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위기 능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시대가 너무 다르고 네. 이제 뭐 사건들도 다르지만 네.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도 이 아버지의 어떤 위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배우고 보여줄 거라고 보이세요? 스타일에 있어서. 스타일은 좀 다르겠죠. 스타일은 다르게. 네, 전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참모진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쵸. 생각을 네네. 합니다. 반면에 지금 이재용 회장은 그러한 자기를 뒷받침해줄 만한 참모진의 역할이 그때에 비해선 다소 약화된 모습들의 그림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자체적으로 많은 그 저기 시행착오와 네. 어떤 단련을 통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자 네. 입장에서 본다라면 네. 믿고 오. 한번 그래요? 삼성전자에 거는 네. 기대로에 진행을 하시는 건 어떠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뭐 스타일을 얘기했으니까 네. 좀 이제 이재용 회장만의 사업 스타일로 좀 보자면 네. 이제 연이은 M&A로 어쨌든 몸집은 불리고 있어요. 네. 불리고 있는데 이제는 그 다음이거든요. 또 그렇죠.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요. 네. 이거 했다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대형 M&A를 예전에 함한 만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네. 어떤 분야가 또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현재 드러나 있는 것들은 로봇에 대한 투자를 그렇죠. 확인했고요. 네네. 이번에 공조 시스템에 대한 AI죠. 공조 시스템이라기보다는 AI 산업에 대한 투자가 네. 진행되어졌고요.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영국에 있는 그 스타트업 기업들을 몇 개 인수를 했습니다. 네. 이 기업 관련 기업들이 이 바이오와 관련된 그 뭐 DNA 진단을 네. 한다든가 네. 이런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인수를 했는데 궁극으로는 저는 전장 사업을 좀 키워 전장 사업? 갈 것이라고 아, 판단합니다. 근데 왜 전장 사업을 이렇게 좀 강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제 궁금했어요. 4차 산업 네, 얘기를 네. 할 때 4차 산업은 AI와 그리고 자율주행과 사물 인터넷과 통신이지 않습니까? 네. 이 4차 산업의 핵심이 또 전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궁극으로는 전장 산업을 키워가는 것이 어떤 사업 추진에서의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도 그쪽 면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삼성전자에 투자되어신 분들에게 하나의 조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삼성전자 참 못 가죠. 맞아요. 다른 종목 네. 시장 대비해서 맞아요. 움직임 자체가 네. 뭐 절제되었다는 표현보다는 묵직하죠. 네. 좋은 의미로 네, 묵직하고요. 네, 네. 못 간다, 안 간다, 음. 뭐 힘들다 이런 표현들이 맞는데 시장의 변화의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개선 현상들이 나타날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5월부터 네. 흐름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삼성하면 요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HBM. 네. 이게 뭔가 아픈 손가락처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또 이제 하이닉스도 너무 워낙 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오늘은 삼성 얘기를 하니까 네네. 분명히 아픈 손가락일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죠.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사실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HBM과 관련된 내용의 매출이라든가 이익 규모 측면에서의 상황이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너무 크게 해석하고 있는 건가? 하이닉스의 규모에서 보면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전체 매출이 15%였고요. 네. 지난해 말 수준으로 진행이 되면서 20%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 규모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근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일부 HBM 사업부를 인수받아서 이 엔비디아에서 그 네. 일부 물량을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게 된다라면 이게 명목적의 의미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회사의 그 매출 기여도의 측면에서는 아주 큰 그렇군요. 진행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매출 기여도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하기는 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워낙 이제 비교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 삼성의 긍정적인 면도 봤지만 네. 이제는 앞으로 더 커 나가려면 아픈 말도 이제 좀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는데 총수로서 그리고 회사로서의 풀어 나가야 할 과제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딱 하나요?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네. 삼성이 지금 수준에서 두 단계, 세 단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되어지신 분들이 네. 10만 원 언제 갈 것이며 10만 원을 넘어서서 20만 원은 언제 갈 그것만 것이며 기다리고 있는 이 분들 부분이거든요. 많죠. 5만 원, 6만 원, 7만 원의 단계가 네. 아니고 궁극으로 삼성전자에 투자된 600만 명의 투자자들은 10만 원, 20만 원 맞아요. 알아봅니다. 왜 다시 안 가? 이거죠. 그렇죠. 예. 가능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 네. 보세요. 빠르면 올 하반기. 올해 하반기요? 네. 늦으면 뭐 내년 상반기 정도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이 지금까지의 사업 형태 구조로 그대로 끌고 가게 된다라면 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형태에서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삼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 인수합병이라든가 네. 또 사업 확장성 면에서의 내용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삼성에서 궁극으로 지금의 주가 수준을 벗어나서 크게 확장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에서의 엑시노스, AP 이게 지금 올 하반기 정도에 제플립에 적용을 네. 시킨다라고 해요. 과거에도 몇 차례 걸쳐서 그렇죠. 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발열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계속 실패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올 초에 나왔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해 보게 된다면 올해는 이 제플립에 적용되는 AP를 통해서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의 이익을 배가시키겠다. 왜냐하면 로열티를 주는 게 이 퀄컴의 로열티를 주는 게 1년에 10조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조에 대한 네. 비용 부분을 이익으로 네. 환산해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 회장도 올해 이 AP 그러니까 엑시노스를 안착시키겠다라는 메시지를 네. 줬었고 여기에 대한 그 TF팀을 네. 가동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이 올 하반기 전 단계에서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이 뉴스화되고 네. 실제로 이게 안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당연히 지금의 주가 대비해서 한두 단계 레벨업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회사 차원, 투자자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봐서도 네. 꼭 해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해결될 것 같아요. 될것 왜냐하면 같으세요? 네. 지난해 유럽에 한번 시판을 했었고요. 그쵸. 올해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시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네네.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나올 그 AP는 어느 정도의 그 검증 단계를 통해서 확정된 내용으로 시판될 가능성이 네. 있기 때문에 좀 더 보다 높은 확률로의 가능성을 두고 있죠. 오늘 이재용 회장님이 이 영상을 보셔야겠는데. 네. 회사에서도 이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또 삼성전자의 그 기대를 해보면서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준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